여러분, 사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올해 68, 이름은 이정욱입니다. 제가 무슨 특별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평범했지요. 학교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20살에 시집와서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. 젊었을 땐 공장 다니면서 생활비 벌었고 아이들 크고 나선 밥 해주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. 제 이름으로 된 건 통장 하나도 없었습니다. 심지어 집도 땅도 전부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. 평생 술, 담배 끊지 못하더니 결국 간암으로 병원에서 몇 달을 고생하다가 숨을 거뒀지요. 그 순간까지도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,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충실한 아내였어. 남들처럼 바람난 것도 아니고 욕심부린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잘 살았다. 근데 여러분, 그게 착각이더군요.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. 사람들 조문 오는 틈에 낯선 여자가 들어섰습니다. 검은 상복 차림에 눈가엔 눈물까지 맺혀 있었지요.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. 저 고인의 딸입니다.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. 내가 낳지도 않은 딸이라니. 처음엔 장례식에 괜히 찾아온 사기꾼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그 여자의 눈빛, 말투 뭔가 달랐습니다. 아들 녀석이 나섰습니다. 뭐라고요? 우리 아빠 딸이라고요? 장난해요. 딸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지요. 엄마, 저 여자 내쫓아요. 말도 안 돼. 하지만 그 여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아버지가 생전에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에게도 집을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. 여러분, 믿기시나요?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. 결국 자식들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.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유품과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갔더군요.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. 부녀관계 일치. 네, 제 남편은 평생 다른 여자를 두고 그 여자와 자식을 낳아 숨기고 살았던 겁니다. 저는 그 사실을 장례식에서야 알게 된 거지요.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. 아들은 술만 퍼마시며 우리 가족이 다 조롱거리가 됐다고 욕했고, 딸은 눈물로 엄마,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? 하며 불안해했습니다. 근데 정작 저는 눈물도 안 났습니다. 그저 허무했지요.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.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집 한 채. 평생 우리가 살아온 그 집. 그 집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. 친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건 우리 거다 하며 목소리를 높였고, 그 숨겨진 딸은 법적으로 내 몫도 있다며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.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걸 요구하니? 그러자 그 여자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. 낯짝이라뇨. 저도 아버지 피 받아 태어난 딸입니다. 순간 자식들 눈빛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.
처음엔 나와 같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애보다 엄마인 나를 원망하는 것 같더군요. 엄마가 왜 눈치 못 챘냐? 엄마가 왜 더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냐? 온갖 비난이 제게 쏟아졌습니다. 거기에 황혼에 다시 만난 남자까지 있었습니다. 몇 년 전 홀로 지내기 외로워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.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면 우리 팔아서 새 출발하자.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. 모두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라 집이더군요. 그제야 깨달았습니다. 나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,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은 건 나 자신이 아니라 이 낡은 집 한 채였다는 것을요. 밤새 유언장을 썼습니다. 이 집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. 마지막까지 나의 것으로 두겠다.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팔지 않을 것이며 죽은 뒤에도 이 집은 팔려선 안 된다.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가방 하나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.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단지 식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.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지요. 나는 이제 나를 살겠다. 내 인생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니다.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말아라. 왜냐면 이제부터는 나만의 길을 갈 테니까. 여러분, 제가 잘한 걸까요?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았다면 착한 엄마, 충실한 아내로 남았을까요? 아니면 이렇게라도 집을 지켜내고 제 길을 가는 게 옳은 걸까요? 인생의 막바지에서야 깨달았습니다. 사람들이 원하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니라 이익이라는 걸. 저를 위해 울어줄 줄 알았던 이들도 마지막 순간엔 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몫을 살기로 했습니다. 늦었지만 제 인생을 찾아가기로요. 여러분, 묻고 싶습니다.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다음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